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한 번쯤은 선행학습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선행학습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수포자를 만들 수도 있는 위험한 시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은 상담을 받으러 오는 많은 아이들을 보고 든 것이기도 한데요. 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직접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겨레 신문에서 선행학습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 번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기사 내용을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기사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펄쩍 뛰쳐나가지만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끓이면 개구리는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다 어느새 죽고 만다. 선행학습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대부분의 선행이 개념 중심 학습이 아니라 교사의 일방적 주입과 문제풀이, 암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교사에 대한 의존과 암기 방식의 공부 습관이 몸에 배서 선행학습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어떤 내용은 알고 어떤 내용은 부족한지 파악하기조차 어려워진다. 네,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들을 뜨거운 물에 들어간 개구리에 비유인데요. 좀 끔찍하죠? 자,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학학원을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고학년이 되니까 수학이 많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그럼 학원에 다니면 어때? 라고 해서 보내게 됐는데요. 당시 저희 집 근처에는 학원이 이제 꽤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개 학원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가까운 게 제일 낫겠다 싶어 갖고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 이제 학원을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무식한 엄마였죠. 그래서 학원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고 뭐 레벨 테스트도 보는데 알아서 맞는 반에 넣어주겠지 하고 보낸 건데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나 하는 것은 한 6개월쯤 지나서 알게 되었어요. 아이가 항상 숙제가 너무 어렵다 그러고 뭐 학원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도대체 어떤 숙제야 하고 그 내용을 봤는데요. 그냥 제가 오래전에 학교를 다녔지만 이거는 이제 초등학생 수준이 아니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숙제를 이렇게 너무 힘들어해서 좀 풀어준 적도 있는데, 그 다음날 아이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선생님이 이거 다 틀렸대. 그래서 오늘 다시 풀었어. 라는 아주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요즘 수학이 그렇게 어려워졌나? 그럼 이게 어떤 일이지 싶어갖고, 부랴부랴 학원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이렇게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제가 아이를 보낸 그 학원이 수학 올림피아드, 각종 경시대회를 준비하는데 최적화된 학원이라는 점이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일단 바로 학원을 그만두긴 했는데 그때 아마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참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니까 저랑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선행학습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선행학습이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한두 학기 정도 미리 공부를 좀 해두면 학교에 다닐 때 이해하기도 쉽고 또 이제 시험 공부도 좀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성적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선행학습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겨레 기사에 있는 내용을 다시 좀 살펴보면은 선행학습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는 선행학습을 성인의 도움으로 6개월 이상의 진도를 미리 배우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6개월 이상의 진도라 할지라도 아이 스스로 공부해낸 것이라면 선행학습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인의 개입 여부다. 혼자 힘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성인의 도움을 받아 무리한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 학생 처지에서는 개념을 이해하기보다는 무조건적인 공식 암기나 문제풀이 기술 위주로 학습 내용을 습득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어쨌든 문제를 맞췄으니 학생은 내가 개념을 이해했다고 착각한다. 따라서 다음 문제에서 벽에 부딪히더라도 되돌아가서 개념을 다시 복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학습 결손이 일어날 경우 이미 절차적인 학습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에 바로 잡는 게 쉽지 않다. 굉장히 이제 명쾌하게 선행학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인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학원 선생님이 되겠죠. 선생님이 알려줘서 나 혼자라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이해하고 넘어갈 경우에 설명을 들을 때는 내가 이걸 이제 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가면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는 이 아이들을 다 끌어가기 위해서 문제 유형을 암기하게 만드는 방법을 씁니다. 이 문제 유형을 분석해서 유형별로 알려주고 그 유형에 맞는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죠. 자, 이렇게 되면 잠시는 점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이거 뭐 학원에서 배운 어떤 유형이야, 이거는 뭐 이런 공식으로 하면 돼 하는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암기를 이제 하고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엄마는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선행학습이라는 게 이미 이제 진도를 이 부분은 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알아 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가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면 나갈수록 그 이전 부분에서 몰랐던 것들이 이렇게 누적이 되게 됩니다. 뭐 방정식을 배워야 뭘 할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뭐 함수를 하고 미적분을 하고 이제 이런 순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 단계에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걸 기초지식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 생각이 나네요. 뭐 점점점 이제 왜 이렇게 어려워 이제 이런 느낌이 들면서 결국은 나는 수학을 못해 라는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사실 수학은 못했습니다. 가장 못하는 과목인데요. 수학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과목은 그 교과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외웠는데 이 부분은 못 외웠어. 못 외운 부분은 틀리지만 외운 부분은 또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이라는 건 한 단계만 몰라도 점수를 받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될수록 나는 아니야. 나는 수학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결국은 이제 수학을 포기한다 라는 상황까지 가는데요. 제가 그 40대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학업이 이렇게 너무 부담스러워질 때 수학에 대한 악몽을 꾸곤 했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선생님은 저보다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요. 그분은 요즘도 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수학 남자분이신데 남학교에서는 이제 체벌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수학 시험을 보면 100점에서 못 미치는 숫자만큼 맞았는데 정말 많이 맞고 학교를 졸업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부작용의 위험이 높은데 왜 많은 부모들이 선행학습을 시킬까 하는 점이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행학습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면 왜 이렇게 이제 선행학습이 유행하게 됐나 알 수 있는데요. 선행학습은 이제 특목고의 역사하고 같이 갑니다. 자, 당시에 이제 모든 학교가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이제 갈 수 있었는데 특목고가 생기면서 이제 입시를 봐야 하는 일부 학교가 생기게 됐죠. 근데 이제 특목고의 인원수는 제한되어 있는데 가고 싶은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시험 문제가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변별력을 높이려다 보니까 이 중학교 교과 과정만으로는 그 시험 점수가 비슷비슷하고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시험 문제를 내게 됐죠. 또 아이들이 그것도 공부하니까 적당히 어려운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점점 이제 고등학생 중에서도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풀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시험 문제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과학고등학교를 가려면 초등학교 때 이미 수학 정석을 다 떼야 된다. 이런 소문들이 공공연하게 파다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옆에서 누가 뛰면 같이 뛰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를 특목고에 보낼 거야 라고 생각을 안 했어도 옆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워하게 하고 가게 되면 적어도 좀 선행학습 정도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중학교, 초등학교 저학년 이렇게 이제 선행을 하는 연령대가 점점 이렇게 퍼지게 됐습니다. 저희 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이제 수학학원을 이제 가봤는데요. 당시에 그 아들이랑 둘이서 손을 잡고 저희 동네 수학학원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많이 다니고 싶어서 다닌 게 아니라 한 3분의 2 정도가 선행을 하지 않았으면 받을 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모든 애들이 다 선행을 하고 있구나. 나만 모르고 있었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닐까? 네, 하는 마음에 멘붕이 와서 정말 열심히 학원을 찾아서 전혀 선행이 안 된 애들이 갈 수 있는 방학특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방학이 되면 뭐 3개월 안에 한 학기 뭐 완성 뭐 이런 플랜카드가 막 붙는데 그 정도가 아마 거의 갈 수 있는 유일한 학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들은 그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되게 끔찍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루에 이렇게 문제집을 수십 장씩 풀게 하면서 이제 선행을 진도를 빼는 거기 때문에 하루하루 되게 괴로웠다. 결국은 이제 몇 달 못 다니고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이제 선행을 한 적이 없는데요. 선행이 도움이 되는 게 분명하다면 이제 아들은 그 다음에 수학을 못하는 게 맞겠죠. 근데 선행과는 무관하게 수학 시험은 계속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자신 있게 선행은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행이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구심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만약에 선행학습을 하는 학원에 다니는 게 점수에 도움이 된다면 그거는 선행이 아니라 수학 공부를 하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와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뭐 혼자서 혹은 학원에서라도 추가적인 학습을 하는 건 아무래도 그 교과 내용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학교에 다녀와서 뭐 문제를 추가적으로 푸는 것, 이것은 확실히 이제 시험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학원에 안 가도 집에서 풀면 좋은데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니까 이제 학원을 굳이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학원에서 다 시켜서 보내주니까 엄마 마음도 편하고. 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그냥 수학학원을 보내면 된다는 거지 굳이 선행을 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시험 때가 되면 내신 기간이라 해서 지금 시험에 포함되는 내용도 공부하고 선행도 공부하게 돼요. 이때 학습량은 어마어마합니다. 뭐 제 기억에는 하루에 한 50장 정도 문제를 풀어오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빨리 제가 학원을 끊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 공부에 좀 아이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선행을 하는 대신에 지금 진도에 맞는 지금 진도를 도와주는 그런 학원 혹은 그런 과외 선생님을 아이한테 붙여주시면 그건 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선행이라는 건 내가 그 부분까지 아직 가지 못했는데 억지로 끌어가는 셈이 되고 거기까지 끌려가기 위해서는 그 정말 인위적인 기술을 익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수학을 싫어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이의 학교 진도와 학원 진도를 한번 좀 살펴보세요. 진도는 쭉 학교보다 앞서 있는데 아이가 학원 가기 정말 싫어하고 숙제를 자주 빼먹고 학원에서 자주 전화가 온다면 지금 아이의 진도는 아이의
수학에 대한 지식과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시면 바로 수학학원을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빨리 수포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